우리가 그렇게 친했었나? 저희 사무실 야근 메이트였습니다. 굉장히 예민해져 있었어요. 건드리면 터질 것 같지? 결과는 어땠나요? 성공적으로 예민한 거 같이 건. 네. 안녕하세요. DIB 스페이스 챌린지 운영팀의 박지윤입니다. 오늘은 미세중력 환경 실험의 근본지 드롭타워에서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와! 미세중력 환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어떤 실험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실험을 실제로 행할 수 있게 옮겨주시는 엔지니어 분들도 계시죠. 네, 소개하겠습니다. 드롭타워 운영사 지먼트 김정근님, 김재선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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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먼트에서 무중력 환경 시험 설비 드롭타워에서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김정근입니다. 그리고 설계, 구성, 시공, 제어 등등 그린타워에서 행해지는 실무 관련된 거를 담당하고 있는 김재선입니다. 오늘은 두 분께 2026년 DIB 스페이스 챌린지 공모전에 꼬신 1차 드롭타워 실험과 2차 드롭타워 실험에 대해서 엔지니어 분들께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볍게 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두 분이 거의 매일같이 만나시기도 하고 가족만큼 가까우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해본 성격 테스트, 실험 테스트인데요. 가장 먼저 열고 싶은 손잡이를 골라주시면 제가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3번이요. 저도 3번인데요. 아, 두 분 똑같으신가요? 단순함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자.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불필요한 복잡함을 피하고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말이나 행동이 간결하시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십니다. 때로는 차갑게 보일 수 있지만 단순한 삶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지키려고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서로를 바라보실 때 동의하시나요? 저 기준에서는 단순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선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아, 사이가 뭐, 너무 우리가 그렇게 친했었나? 저희 사무실 야근 메이트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려 하는데요. 1차 프로토타입 실험에 대해서 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플레이트를 꼭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야 하는데요. 플레이트에 대한 설명을 꼭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은 실제로 여기 이번에 낙하 시험을 진행한 내부 캡슐인데요. 이쪽 안쪽을 보시게 되면은 안쪽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쪽에 맞춰서 설계를 진행해 주시면은 아무래도 설치할 때에도 굉장히 편안하게 진행하실 수 있고, 또 가장 고려해야 될 요소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실제로 무중력 환경에서 낙하를 진행하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살짝만 틀어지더라도 실제로 엄청 길게 내려가기 때문에 약간의 틀어짐으로도 건물의 외벽에 충돌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무게중심을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설계를 진행하시면 실제로 진행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소가 있다면은 2차 시험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 캡슐에 걸리는 충격량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충격성을 좀 더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될 거예요. 저희가 가이드 문서에 배포해드렸던 것처럼 이 캡슐에 대한 도면을 배포를 해드렸어요. 그거에 맞게 이 플레이트 내에 사용 가능한 영역이라고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 안쪽에 뭐 시험체들을 다 배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높이는 현재 가이드 문서에 290mm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전 마진을 좀 고려를 해서 290mm에 딱 맞게 제작을 해오시면 안 돼요. 네. 여기서 좀 안전 마진을 좀 둬서 한 250에서 270 정도? 그 정도 치수로 제작해 오시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예선을 합격한 본선 진출 팀들은 각 팀의 아이디어를 프로토타입으로 제작을 해서 1차 프로토타입 실험에 참여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1차 프로토타입 실험 장치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험 장치는 뭐 1차, 2차 때랑 똑같은 일단 캡슐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1차 때와 2차 때의 다른 점은 1차는 외부 캡슐 없이 내부 캡슐만 낙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 캡슐은 한 7m 높이 정도 되는 그 타워에서, 타워라고 하긴 좀 그렇죠. 구조물에서
7m 정도 구조물에서 자유 낙하를 시켜서 뭐 안에 있는 뭐 내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예정이고요. 캡슐을 고정하게 되면 그 릴리즈 장치가 있습니다. 그 요 위에 보시면 여기 지금 없는데 요 위에 릴리즈 장치가 하나 달릴 거예요. 그 이게 꼭지처럼 하나 달리는데 그 부분을 결합해서 이렇게 낙하시킬 때 낙하를 시키는 그런 구조물이 있고요. 그리고 낙하시켜서 그 캡슐을 받아낼 수 있는 어떤 버켓이나 충격 흡수 장치들이 밑에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을 좀 보장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생길 거고요. 캡슐 내에는 이런 시험체와 여기 밑에 배터리와 제어기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이 사전에 다 어느 정도 뭐 실험을 해볼 수 있게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1차 프로토타입 실험 때도 이제 안에 이제 뭐 충격을 좀 대비를 해서 본인이 조금 만들어 온다고 해도 한 번 떨어뜨리고 나서 좀 망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뭐 시험을 진행해 봤을 때 이제 엄청난 충격량이 발생하긴 하지만 지금도 여기 있는 제어기도 지금 수회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처럼 많이 완전히 망가지거나 막 부서지거나 그러진 않는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고려한 대비 설계는 해야 된다. 네. 생각해보면 그 뽀로로 대통령님도 네, 실험 맞습니다. 영상에서 여러 번 나오는 걸 보니까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1차 프로토타입 실험 시 데이터는 이제 데이터 수집 방법과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데이터 수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안쪽에 있는 제어 계측기를 통해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보통 일반적으로 센서를 사용하는 1초에 10번 정도 샘플링을 사용하게 되는데 저희 시험 장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충격량에 따라서 시험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1초에 100번씩 샘플링하는 게 기본 데이터고, 그리고 가속도 센서 같은 경우에는 그 순간적인 피크치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1초에 1000번씩 샘플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을 따로 저장하고 USB로 나중에 그냥 엑셀 데이터로 한 번에 뽑아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는 당일에 바로 나와서 바로 제공을 해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1차 프로토타입 실험을 할 때 이것만큼은 꼭 지키면 정말 도움이 될 거다 같은 그런 꿀팁 그거는 혹시 있을까요? 아무래도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게중심이 맞지 않을 경우에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더라도 2차 실험을 할 때는 실제 120m 높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약간의 틀어짐이 나중에 가서는 엄청나게 큰 그런 뒤틀림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랑 여기 실제로 시험 장치가 구성될 수 있는 높이 이런 부분을 좀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좀 체크리스트가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험하기 직전에 체크리스트를 좀 개발하는 동안에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두고 시험 직전에 뭐 예를 들면 제어기를 뭐 켠다든지 뭐 카메라를 온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사소한 실수가 실험을 망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리스트화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실험 기록을 남길 때 캡슐 내부에 어디에 카메라가 보통 부착이 되는지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알려주시면 정말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이쪽에 있는 마운팅되는 브라켓이 저희 카메라를 실제로 설치하는 장소인데, 시험 장치를 전체적인 캡슐로 봤을 때 그 최소한의 화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 장치의 절반 정도가 카메라 화각을 위한 공간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는 1차 실험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2차 실험까지 고려하신다면은 위쪽에 별도로 조명이 들어가야 안쪽 내부 영상이 보이실 거예요. 아무래도 외부 캡슐이 씌워지게 되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광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이게 1차 실험 때는 캡슐이 안 씌워질 거니까 광원이 없더라도 찍힐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고려를 해야겠네요. 2차 드롭타워 실험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2026년 DIB 스페이스 챌린지 결선 진출 팀들은 드롭타워 실험에 참여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2차 드롭타워 실험의 실험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시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에어백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내부 캡슐에 시험 장치를 구성하여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외부 캡슐에
리어윙이라든지 이런 기구 장치들 설치하는 부분, 이후 시험 장치의 전원을 인가하고 시험 장치 제어 로직이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그렇게 테스트 완료한 후에 결합하여 낙하하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이 과정에서 어느 부분을 해야 할지 아무래도 에어백부터 외부 캡슐까지는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시험 장치 전원을 인가해서 테스트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결승전 진출한 분들이 실제로 실험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것을 실험하고 싶은지 그런 요소를 정확하게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드롭타워 실험을 준비할 때도 1차 때와는 또 다르게 고려를 해야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그 강원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팁을 주신 것처럼 2차에서도 좀 특별히 중요하게 좀 팁이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그 방금 말씀하신 광원 부분, 이 부분은 뭐 필수로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1차 때와 똑같이 무게 중심, 그리고 요 내부에 해당하는 높이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설계할 때부터 감안해서 좀 제작을 하셔야 되고,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뭐 실험 전에 체크리스트, 그리고 실험 중에는 안전에 가장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까 실험에 참여하셔서 또 알고 계시겠지만 뭐 굉장한 그런 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뭐 만에 하나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뭐 통제에 잘 따라 주셔야 되고, 그리고 실험 후에는 뭐 데이터를 뽑아내고, 그리고 뭐 리포트를 작성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메라가 어디에서 달리는지는 1차와 비슷할까요? 네,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는데 아무래도 1차 실험이랑 2차 실험이랑 동일하게 내부 캡슐을 사용하기 때문에 1차 실험이랑 방식이 크게 바뀌는 건 없지만 2차 실험부터는 실제로 낙하 중에 외부 캡슐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을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카메라랑 카메라에 수반되는 뭐 광원이라든지 이것처럼 광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UV 램프를 사용하시거나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명 쪽을 좀 더 많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따로 저희가 제공하는 기본값은 없고 참가자들이 본인의 실험에 따라서 뭐 좀 광원이나 말씀 주신 UV 램프, 조명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제공하는 거는 매뉴얼에 적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전원이 연결되는 커넥터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하고 플레이트 부분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참가자가 구성을 해오셔야 되고, 그래서 1차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게 1차에서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많이 잡아야 됩니다. 문제점들을. 그래서 뭐 3번, 4번 낙하를 하는 동안에 뭐 문제점들을 최대한 잡아서 뭐 광원 카메라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캡슐의 위치라든지 무게 중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맞춰놔야 2차 때 가서 조금 빠른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DRB 측에서 이제 30만 원의 재료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좀 구매를 하셔서 좀 내부에 구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롭타워 실험에서 데이터를 남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터를 크게 나누자면은 영상 데이터랑 센서 데이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영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카메라가 설치되고 그 카메라를 촬영하기 위한 광원 이런 부분이 설치된 다음에 영상에 타임스탬프가 남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 데이터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또 센서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계측기 내부에 현재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별도로 동작을 하고 그에 따른 해당 시간일 때 어떤 센서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파일을 이쪽에 지금은 저희가 실험을 진행하고 와서 따로 없는데 USB가 설치되어 있고 그 USB를 제거해서 시험 끝나고 바로 데이터를 보실 수 있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드롭타워 실험을 저희 중에 가장 많이 해보셨지 않나 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재선님이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서운 거를 가장 기억에 남는 실험이 있었다면 어떤 기억일까요? 아무래도 처음으로 시험 장치를 구성해서 낙하를 진행했던 3회차 시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1회차, 2회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적인 제어 요소보다는 기구적인 낙하라든지 이런 거를 검증하는 게 주 목적이었는데 아무래도
배터리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충격을 받으면은 뭐 전기차 같은 배터리 문제로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그런 게 아무래도 충격량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3차 실험 때 진짜 밤잠도 설치고 되게 낙하하기 전까지 되게 엄청나게 긴장하면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었어요. 네. 건드리면 터질 것 같지. 그러면 네. 그때 그 3차 실험 결과는 어땠나요? 성공적으로 네, 잘 되었습니다. 진짜요? 네. 아, 예민함도 같이 네. 사장님의 기억에 남는 실험 사례가 실험했던 것들 중에 뭐 유체 실험을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담고 이제 진행을 했던 액체를 담아놓고 이제 낙하를 시키는 그런 간단한 실험이었는데 여기 이제 유체가 이렇게 벽면을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해외 유튜브에 보면 우리가 저게 있거든요. 진공 상태에서 볼링공과 깃털을 떨어뜨리는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그거 유튜브로 직접 촬영을 해서 찍었던 게 있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뭐 진공 상태에서는 똑같이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현상을 직접 목격한 게 굉장히 밑에 댓글에 보면 굉장히 아름다웠다라는 이제 그런 댓글들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이 실험을 이미 알고 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고 많이 봐왔지만 뭐 직접 저희가 구성해서 실제로 낙하 시험을 진행했다는 거 거기에서 실제로 이런 똑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혹시 드롭타워에서 실제로 지금 실험을 하고 검증이 되어서 어딘가에 적용이 된 그런 사례도 있을까요? 뭐 그 적용된 사례라고 하기보다는 기초 실험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현재 그 조금 전 말씀드린 유체 거동 시험과 연소 가시화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 좀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뭐 유체 거동 시험은 뭐 쉽게 말해서 여기 수조에 요 수조입니다. 여기 수조에 물을 절반 정도 채우고 낙하를 시켰을 때 이 안에 있는 유체의 움직임을 보는 실험이고요. 그리고 연소 가시화 시험은 요게 이제 연소 가시화 장치인데요. 저희가 이제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상당히 고심 끝에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이미 실험을 여러 번 해서 이미 다 어느 정도 망가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 안에 촛불을 넣고 촛불에 이제 불꽃을 피워서 이제 낙하할 때 불꽃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실험이었고요. 요 실험 내용들은 그 DRB 홍보 영상에 이미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드롭타워에서 실험을 하고 싶다면 이게 드롭타워 실험은 뭐 모든 실험이 그렇지만 어떤 뭐 엄청난 아이디어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 배운 개념이나 아니면 뭐 평소 궁금했던 현상 그리고 뭐 지나다니다 보이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뭐 과연 이 중력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으로 바꾸게 되면 충분히 좋은 훌륭한 실험 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DRB 스페이스 챌린지에 참여하시면 저희가 실험 설계부터 결과까지 네,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뭐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완성된 답을 가져오시기보다는 네, 하나의 좋은 질문을 들고 와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